뭐 하루에 한 캔 정도, 한두 캔 정도는 괜찮다? 그 정도에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요즘에는 뭐 제가 홍보하러 나온 건 아닌데 네, 11월 14일은 세계 당뇨병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나는 의사다 시간에는 당뇨병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게스트 두 분을 모셨는데요. 아주대병원 내분비내과 김대중 교수님, 그리고 아주대병원 영양팀 이지현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국내 30세 이상 당뇨병 환자가 605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 같은데 이게 당뇨병 환자만인 거죠? 예, 실제로는 당뇨라는 게 심하지 않으면 증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당뇨가 있는데 당뇨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도 사실은 있어서 추정치로 600만 명 정도 될 건데 실제로 진료를 받고 있는 당뇨 환자로 들어가 보면 한 400만 명에서 450만 명? 이 정도래요, 지금. 이게 최근에는 혈당 관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혈당을 통해서 뭐 다이어트도 하기도 하고 굉장히 관심이 많고 대체식품 같은 것도 많이 먹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들은 단어 중에 생소했던 게 고혈당 쇼크예요. 저는 저혈당 쇼크는 들어봤는데 그 배우 김수미 씨 사망 건으로 인해서 예. 고혈당 쇼크라는 얘기가 참 많이 들립니다. 이 고혈당 쇼크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대학병원에 이제 내분비, 특히 당뇨를 가지고 급성 합병증으로 입원하는 게 크게 두 가지. 고혈당 때문에 입원하는 경우가 있고 저혈당 때문에 입원하는 경우가 있고 보통은 저혈당 때는 의식을 잃고 이제 쓰러질 정도다. 그러면 되게 응급실로 실려와서 이제 입원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흔히 저혈당 쇼크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실제는 고혈당 쇼크라는 건 아주 뭐 의학적인 표현은 아니고 고혈당 때문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입원하는 경우 그 중에 일부 이제 아주 심한 고혈당이 생기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감염 같은 거거든요. 우리 몸에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인데 그럴 때 고혈당도 유발되지만 폐혈증 뭐 이런 게 생기고 아주 일부 환자는 그걸 제대로 치료가 안 돼가지고 폐혈성 쇼크가 생긴다든지 혈압도 떨어지고 심하면 이제 사망도 하고 그렇게 되니까. 요새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다이어트에도 관심이 많고 건강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로 칼로리, 뭐 제로 당 이런 제품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런 제품들 영양 성분표를 봤어요. 근데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당류는 뭐 0g 아니 뭐 대체당이 있거나 하는데 지방이 함량이 엄청 높더라고요. 근데 이게 당을 잡겠다고 이거를 먹는 게 맞는 것인가? 여러 그 회사마다 제로가 써져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말 실제로 거기에는 그러니까 당만 안 들어갔지 다른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방 함량이 높기도 하고 당은 안 들어간 빵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 안엔 뭐 탄수화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대체 감미료라고도 얘기를 하고 저희가 비영양 감미료라고도 하는데 당만 안 들어갔지 열량이 있다면 다 체중으로 차곡차곡 잘 쌓이기 때문에 네. 다른 관련된 질환들이 늘어날 수 있겠죠. 뭐 그런 음료나 이런 것들을 왜 먹으려고 하는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기는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콜라를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당뇨 환자고 콜라는 먹고 싶고 그러면 제로 콜라? 예, 그게 도움이 될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자체도 너무 즐기는 거는 좋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주의를 주기는 하죠. 뭐 하루에 한 캔 정도, 한두 캔 정도는 괜찮다? 그 정도에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근데 이제 대체 감미료는 우리가 사용한 경험이 그렇게 오랜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정말 우리가 20년, 30년 그걸 즐겼을 때 어떤 건강에 무슨 위해가 생길 거냐? 아니면 괜찮을 거냐? 이거는 잠정적으로 지금 결론이 나 있는 건 아니다. 뭐 이런 거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요새는 대체당을
이제 선호하는데 이거 섭취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대체 감미료 하면 종류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제품이 들어간 거를 당뇨 환자가 먹는다고 해서 정말 문제가 될 만큼의 양이 식품으로 만들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최근에 또 유행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혹시 에삽이라고 아세요? 애플 사이다. 네, 애플 사이다 식초죠. 그래서 결국에는 발효 식초인데 정말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건지. 이 환자분들도 외사비 드시고 오는 분들이 꽤 있으시고요. 또 어떤 환자분은 의사들이 알려주지 않는 거는 그러니까 환자가 줄어들어서 우선은 애플 사이다 비니거여서 식초인데 식초는 논문을 조금 찾아봤더니 pH가 낮아서 침에서 알파 아밀라제가 나오는데 활성을 좀 억제한다. 그 다음에 글리코겐을 간에서 더 잘 생성되게 하면서 혈당을 좀 낮추는데 도움을 준다. 뭐 이런 정도로 아직까지 막 밝혀지지는 않고 있지만 동물 실험이나 여러 실험들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주 장기간 연구가 많지는 않고 길게 한 게 뭐 일본에서 한 3개월 정도까지 비만한 환자분들 대상으로 해서 네, 체중도 조금 빠졌고 그 연구에서는 혈당에는 별 효과는 없었어요. 그렇기는 한데 3개월 먹고 나서 한 달을 안 먹었더니 중성 지방은 이전 수치로 다시 돌아왔다. 그런 결과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혈당에 확실히 좋다. 이렇게 막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또 영양에서는 당 부하 지수라고 음식마다 당 지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갖다 이렇게 그거를 환자분한테 적용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 식초를 같이 먹거나 이러면 조금 당 지수가 덜 올라간다 이런 이론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에사비를 먹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건강한 젊은 체중 조절을 위한 분들이 이거를 즐겨 사용을 드시고 그러니까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 실제로 이걸 먹었을 때 덜 먹게 한다 그러면 분명히 체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들어봐서는 덜 먹게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걸 먹는다고 해서 포만감이 더 유발되고 식욕이 뚝 떨어져서 먹는 거가 양이 줄어든다. 그러면이야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 텐데 지금 얘기한 그런 뭐 아밀레이지 정도의 그런 효과 가지고 체중이 주는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뭔가에 노력을 하는 그 순간 사실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아마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됐다면 약간 플라세보 이펙트 같은 것이었을 수도 있어요. 진료실에 오는 환자분들이 이거 먹어도 돼요? 라는 질문 진짜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예전 트렌드는 여주? 뭐 돼지 감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요즘 트렌드는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뭐 제가 홍보하러 나온 건 아닌데 바나바 추출물? 뭐 그거 엄청나게 비싸게 사서들 드시더라고요. 네네네. 그게 양만큼의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아주 허당이다 이렇게는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너무 그거에 의존하려고 하는 사람의 그런 심리들이 있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 3개월마다 당이 잘 조절됐는지 보는 게 당화혈색소 검사라는 네. 걸 하잖아요. 그럼 이제 나는 그동안 3개월 전보다 이번에 검사했더니 좀 좋아졌네요. 그러면 이제 환자는 조용히 있다가 얘기를 하죠. 사실은 제가 뭘 먹었어요. 사실은 당뇨라는 게 계절적으로도 계속 변동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좋아졌는지 저것 때문에 나빠졌는지 사실은 그걸 정확히 구분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인데 이게 우연히 돼지 감자를 먹었더니 혈당이 좋아졌다. 그러면 이제 그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환자들은 신념화되는 거죠. 그러면 혈당을 조절하는데 입증된 팩트는 운동하고 약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다고 보면 될까요? 아니 식사 조절이 굉장히 식사 중요하죠. 조절. 네, 식사 조절인데 소위 건강식품 또는 어떤 뭔가를 먹어가지고 당을 조절한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하는 편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 현대인 대부분들은 너무 과하게 먹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과하게 먹는 것들을 어떻게든 좀 덜어내면 혈당 관리에는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는데 당은 좋아질지 몰라도 영양적으로는 완전히 엉망이 되는 일도 많이 있거든요. 요새는 당을 조절할 수 있는 혹은 당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이 영상은 사실 저희가 당코치라는 제품하고 같이 만드는 건데 이런 제품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새끼를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골고루 먹는 거를 제일 원칙적으로 강조를 하지만 이제 그게 본인 생활 여건상 이루어질 수 없다면 제 시간대에 먹을 수 없다면 간단하게 먹고 나중에 식사를 하러 가셨을 때 조금 약간 줄여서 먹는다던가 그래서 너무 공복감이나 허기짐이 있다가 식사를 드시게 되면 많이 먹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서 그런 걸 좀 이용을 하게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새는 당뇨만 있는 분들도 있지만 뭐 항암 치료를 받는데 네. 당뇨가 있으신 분 이런 분들은 사실은 식사 준비하는 것조차도 너무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뭐 안내를 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암 환자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소모, 영양 보충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 하필이면 이분이 당뇨를 갖고 있으면 이 두 가지 상황에서 굉장히 갈등을 해요. 종양내과 항암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잘 먹어야 한다. 네가 잘 견디려면 영양 보충을 충분히 해라. 그런데 입맛은 없고 뭔가는 먹어야 되는데 먹기 쉽고 소화가 잘 되는 거는 대부분은 다 탄수화물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혈당에는 되게 방해가 될 거고 그럴 때 뭔가 그런 캔 음료나 이런 제품들을 뭐 식사 때마다 하나씩 하라든지 식사를 걸렀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걸 한두 개 먹어라. 그렇게라도 해야 어느 정도 균형 있는 영양 보충이 될 거고 항암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고요. 혹시 다 드셔보시나요? 다 먹어보죠. 저희는 너무 많이 먹어보죠. 제가 이 당코치를 먹어봤는데요. 맛있더라고요. 만약에 선생님이 당코치를 누군가에게 권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떤 분들에게 권해주시겠어요?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식사를 요새는 제대로 챙기기가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끼니를 거르고 있다가 점심 저녁에 두 끼를 과식한다거나 그렇다면은 아침에 간단하게 제품 하나랑 다른 과일이나 부족한 걸 좀 먹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먹고 그 다음에 점심 저녁을 과식하지 않으면서 식사하는 그런 방법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뭐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냄새나 이런 거 힘들어하세요. 음식 드실 때. 그런데 저런 제품들은 냄새가 뭐 역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차게 해가지고 저런 거를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캔서코치라고 암 환자분들이 드시는 음료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지금 캔서코치에도 단백질이 12g이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걔는 칼로리가 200kcal였단 말이죠. 근데 얘는 똑같이 단백질이 12g이 들어가 있는데 99kcal라고 하는데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당뇨 환자분이어도 칼로리를 좀 채워야 하면 다른 제품인 캔서코치 같은 걸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보니까 이 탄수화물 함량하고 지방 함량이 좀 다른데 지방은 뭐 2g, 5g이니까 뭐 많은 차이는 아니고 주로 탄수화물이 좀 많이 달라요. 탄수화물이 원래 칼로리는 g당 4kcal인데 이쪽은 40kcal인 거고 이쪽은 거의 120칼로리니까 이 캔서 코치를 먹으면 혈당에 조금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암 환자이신데 당뇨 환자시다.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캔서 코치보다는 그냥 이 당코치 같은 이런 제품을 요걸 두 개 먹는 게 더 차라리. 낫다. 사실 이런 제품이 이제 맨 처음에 나온 거는 중환자실 환자분들한테 콧줄로 영양 음료를 이제 제공을 하는데 제가 영양사 초년 시절에는 사실 뭐 계란 노른자 갈고 그다음 뭐 오렌지 주스, 기름, 분유 섞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영양 보충료를 드렸고 네. 그게 이제 삼투압이나 균 이런 문제 때문에 제품으로 주는 게 안정하다고 해가지고 개발이 됐고 그다음 여러 가지 영양소를 넣다 보니까 연구에서도 이런 것들을 환자들이 식사에 하나 두 개 보충으로 먹는 게 영양 상태를 좀 개선할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나오면서 실제로 더 많은 제품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고 기능성 원료들이 우리나라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당뇨병 환자들도 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혈당 관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셨을 텐데 평소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이런 식습관을 좀 가지면 좋겠다.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조금 덜 먹는 습관을 갖자.
그럼 교수님은 평소에 배부르기 전에 식사를 멈추십니까? 아니죠. 저는 굉장히 사실 건강에는 나쁜 습관들을 많이 갖고 있고 제 환자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다 알 겁니다. 환자분들이 당뇨 진단받으면 엄청 걱정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열심히 하면 좀 일찍 지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나한테 안 좋은 게 뭔지, 내가 그동안 잘못해 왔던 생활 습관이 뭔지를 갖다가 찾아서, 뭐 예를 들면 믹스 커피를 3잔 드셨다면 블랙 커피를 좀 이용을 하신다던가, 뭐 바꿔서 좀 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해서 새끼 식사를 잘 챙겨 먹을 것을 늘 강조합니다. 오늘 아주대병원 내분비내과 김대중 교수님과 영양팀 이지연 팀장님 모시고 혈당 관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